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렸던 로펌 비서 면접 후기를 많이 찾아주셔서 오늘은 제가 봤던 다른 로펌 면접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로펌은 4대 로펌 중 하나이고요. 저는 첫 지원이었고 1차 면접까지 보고 탈락했습니다. 어쨌든 시작할게요. 처음에 자기소개서와 영문 커버레터. 어느 로펌인지 아시겠죠? 이 로펌은 다른 로펌이랑은 좀 다르게 영문 커버레터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썼던 커버레터랑 외항사 지원했을 때 썼던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썼어요. 꼭 들어가야 될 것, 자격사항, 경력, 개인정보 그런 것들을 썼고요. 구글에서 커버레터 폼도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지원하는 분야를 순위를 매겨서 쓰라고 돼 있어요. 비서, 스텝, 빌링 이런 거. 근데 저는 1순위 비서, 2순위 스텝, 3순위 빌링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영문 커버레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분은 영문 커버레터 안 썼는데도 면접 봤다고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에 다른 로펌에 쓰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썼고 영문 커버레터에는 그래도 조금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가서 브랜드 로고 같은 거 붙여넣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시겠죠?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로펌이 1차 면접 보기 전에 방문 면접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생략이 됐거든요. 아예 생략을 앞으로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 저 때는 방문 면접은 안 봤습니다. 바로 1차 면접을 갔어요. 면접 당일날은 대기실에 5명에서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명, 3명 아니면 3명, 3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팀은 면접 먼저 보고 한 팀은 영어 테스트랑 인성검사 먼저 봤어요. 네, 저는 영어 테스트랑 인성검사 먼저 보는 팀이었습니다. 면접 당일날 대기실에 가자마자 수기로 입사지원서 다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력서 챙겨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국문으로 된 이력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 작성하면 거기 안내해주시는 비서분께서 다 걷어가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나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1대1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다른 로펌에서 사무보조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오래 했거든요.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영어 테스트 때문에 되게 걱정 많으시죠? 저도 되게 막연했는데 딱히 공부하지는 않고 갔거든요. 스터디도 안 했고 그런 저의 공부 안 한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 말해 드릴게요. 시선에서 말해 드릴게요. 일단 번역 시험은 5페이지 정도 나와요. 한영 번역 2페이지, 영한 번역 2페이지, 긴 글 요약하는 거 1페이지. 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난이도는 아주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대략적으로 토익 점수로 얘기를 하자면 800점대 중후반부터는 풀 수 있을 정도? 제가 학부 때 번역 수업을 들어서 익숙했던 걸지도 모르는데 번역 연습을 몇 번 해보시는 게 실전을 위해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제고에서 50분 안에 5문제를 풀으라 그러나? 그랬는데 시간 제고에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선 문단 전체를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작성을 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시간이 거의 딱 맞았어요. 근데 같이 보신 분들 중에 약간 빨리 끝내신 분도 있고 조금 급하게 다 이제 정리하세요 했는데 그때도 쓰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실 때 시간 조절 좀 해보시고 하면 시간 조절 연습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어려웠던 부분은 단어가 어려운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단어 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나와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냥 문맥상으로 해석했거든요. 뭐 아예 막 그 단어 모르면 해석이 어렵긴 했지만 뭐 문맥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 영어 테스트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뇌피셜로는 면접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따로 뽑잖아요. 네, 다른 직무로 아예 영어 능통자를 뽑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로펌 비서 실무에 들어가면 영어 사용하는 그 비율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서를 해석하고 뭐 이해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인성시험. 펜과 수정 테이프를 이용했었어요. 지울 수도 있고.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저도 하다가 틀려서 다시 했거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비서분께서 말을 해주세요. 그 잘못 체크하는 분들 많으니까 주의사항 앞에 잘 읽어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전 봤는데도 틀렸거든요. 바보인가 봐요. 어떤 식이냐면 삼지선다예요.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인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세 개의 문제가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 세 문제를 전부 다 다른 답변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1번 문제. 나는 여자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죠. 그렇다를 했어요. 그러면 2번 문제. 나는 비서다. 보통이다, 아니다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번에서 그렇다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 3번을 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를 한 번씩만 써서 완성해야 돼요. 그러면 3번 나는 착하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였죠? 1번에서 여자는 그렇다, 비서는 아니다. 3번 착하다는 보통밖에 없네요. 보통으로 찍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진짜 여자다, 비서다, 착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서 마킹해야 된다는 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음은 이렇게 하고 나면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 팀 앞에 팀이 끝나고 저희가 이거 끝나고 이렇게 바꾸는 시간이에요. 면접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압박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제가 받은 질문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압박이라고. 그런데 옆에 분 질문은 되게 압박이었어요. 되게 떨렸고요.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셋이서 같이 들어가요. 쪼로로 문 열고 들어가서 한 명씩 자리에 앉고 인사하고 자기소개 시키거든요. 듣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안 듣는 분들도 많은데 여긴 듣는 것 같고 여자 세 분 앉아 계셨고요. 되게 고상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로펌은 약간 아주머니랑 수다 떠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로운 로펌 면접 볼 때는 여자 세 분이 계셨고 그 로펌과는 약간 다르게 고상한 느낌? 한 분은 아나운서에 꽃꽂이 하실 것 같은 느낌? 한 분은 되게 상냥한데 뭔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호텔 매니저 같은 느낌?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많겠죠? 저희보다는. 저희 세 명이서 들어갔는데 한 명은 스텝이고 두 명은 비서 지원이었어요. 저도 스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 털리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마케팅이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그 마케팅 스텝 지원하신 분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우리 로펌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 공부하고 왔나? 우리 로펌 알고 있기는 한가? 이런 느낌? 이 친구의 마케팅 철학 같은 걸 보는 느낌. 저걸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몰라요. 제가 받은 질문들은 초반에는 기본 질문들이었고요. 다른 법인에서 최근에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깊게 받았어요. 그거 일하면서 어땠냐 그랬는데 질문의 요지가 제가 파악하기에 그 어른들 모시는 거 힘들 텐데 그분들이랑 어떻게 일했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런 거를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업무를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지시받은 그분의 관리자가 저에게 또 업무를 지시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볼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대답은 할 수 있었을 건데 저는 약간 방어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고 가긴 갔는데 저는 잘 숨기지를 못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줄 아는 그런 꼰대스러운 어른들이랑 일하는 게 싫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직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을 안 드러나게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피하려고 했어요. 그 질문을.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은 일할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질문들이 우리가 준비할 만한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차 물어보셔도 저희가 똑같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됐어 약간 포기? 이런 느낌? 어디든 그렇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방어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좀 인정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비서 그 지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동기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호텔에서 오래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위주로 물어보시고 왜 호텔이 아니라 갑자기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거는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라 떠오르는데 그분이 일했던 호텔이 두세 개 정도 됐어요. 그 호텔들을 비교해보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지? 업무할 때 약간 분석적인 태도나 뭐 얼마나 전문적인지 깊이 아는지 이런 거 보려는 건가? 아니면 신뢰성 보시려는 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 가지 질문을 모두에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상사가 있는데 내가 그 상사를 욕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관계가 소원해졌대요. 나랑 그 상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비슷한 상황극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 비슷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공통 질문 중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질문이 안 들어오고 그 두 분한테만 대답하라고 했어요. 저는 로펌 비서 면접을 한 번 더 보면서 다른 면접 후기들 보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자세랑 태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이 사람은 선생님 비서구만 이런 느낌?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이 면접 볼 때 셋이서 같이 들어가니까 한 명당 10분씩만 써도 30분이 금방 흐르거든요. 근데 30분간 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있기도 힘든데 흐트러지면 또 안 되잖아요.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되게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운동 부족이긴 한데 나와서 좀 근육이 좀 그랬어요. 심각하구만. 운동 좀 해야겠네요. 아무튼 바른 자세 유지 잘 하시고 말투나 표정도 면접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연습을 안 하고 갔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제가 다시 못 보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약간 철없어 보일 수도 있을 법하게 귀여운 느낌의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면접관 분들이 웃어주시고 그 분위기가 좀 풀어지긴 했는데 좋은 점수는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 사람은 딱 봐도 말투나 뭐 표정, 태도, 자세 다 됐네. 바로 그냥 자리에만 앉히면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현역 비서처럼 보이도록 연습해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 면접 준비하시던 분들이, 국내 승무원 면접 준비하시던 분들이 로펌 비서 면접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세도 신경 쓰고 목소리 톤까지 신경 쓰잖아요. 그런 서비스적인 마인드도 보이고 좋은 점수를 얻기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로펌은 결과를 불합격도 메일로 알려주거든요. 이 점은 좋았어요. 전에 봤던 그 로펌은 불합격을 안 알려줘요. 불합격은 도대체 왜 안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불합격은 뭐 알 가치도 없나요? 안내해 주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비서분이 계신데 그분한테도 문 같은 거 이제 닫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나오면 꼭 닫고 나오고 그런 거 이렇게 기본 예절을 지켜주시면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우리가 문을 안 닫아서 그분이 닫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작년 추울 때, 작년 겨울에 봤는데,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에 봤는데, 그때 바로 했으면 더 생각나는 게 많았을 텐데, 약간 미뤄뒀다가 하느라고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접 준비 잘 하시고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